일명 스파이 앱을 깔아서 사생활을 엿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앱을 이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으로 주부들이 많았다는데요. 어떻게 이용하게 된 것일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의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배우자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을 했다는 건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대방을 어떻게 감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 거는 감독폰이에요. 감독폰 앱이 따로 있어요. 예. 선수용은 선수용 앱이 따로 있어요. 즉 클라이언트 앱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의뢰하는 사람이 쓰는 감독폰에 대한 어플과 이 감시를 당하는 상대방이 쓰는 어플, 이 두 어플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만 하면 통화 목록부터 저장된 동영상, 심지어 위치 추적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자, 대체 이런 앱을 판매한 것은 누구일까요? 그 불법 흥신소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모바일 폰을 이렇게 스파이 앱을 깔면 이 흥신소 업무가, 이 불법 흥신소 업무가 더욱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이쪽에까지 본인이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일명 사이버 흥신소인데요. 직접 찾아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악성 프로그램까지 뒷조사에 이용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앱을 집어서 핸드폰을 복제하는 거죠. 카피하는 거죠. 누구랑 연락하는지, 카톡을 하는지, 문자를 하는지, 연락을 하고 그 상대를 특정을 먼저 해야 돼. 그렇지 않고 쫓아다니면 이미 인건비 9만 만들게 되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홍보를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그는 기간에 따라 적게는 49만 8천 원부터 많게는 150만 원까지 받아서 총 6,238만 원을 30만 원을 편취했는데요. 예. 이 최근 간통죄 폐지 이후 이런 불법 흥신소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통죄가 없을 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자를 청구가 이제 외국같이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많이 나오겠죠. 외국에는 간통죄가 없어서 탐정들이 다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어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생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남편이 좀 이상하다 하면 할 것 같아요. 뭐 남편에 대한 저게 아마 솔직한 심정일 것 이런 게 같아요. 없을 때 호기심이 이용하는 생기죠. 거잖아. 예. 평소 안 하던 짓을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오버할까 생각할 것 같아. 자, 하지만 누군가를 감시하는 일 분명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어플을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자신의 배우자라고 해서 제3자하고의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을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범죄 행위가 됩니다. 판매나 설치자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사용자 같은 경우도 명백히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무엇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불법 어플 설치를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청에서 그 폴 안티 스파이 앱이라고 별도로 제작 배포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하면 이런 불법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업데이트를 자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누군가를 감시하는 일, 더 큰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확실한 대책 마련도 돼야겠습니다.